필요 없는 차량 노엘에서 캐시로 구입합니다. 773-467-1150 467-1150 자동차 관리의 프로페셔널 로얄 오토모티브.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시카고 한인 과학자협의회 우승용 회장, 김석조 부회장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학자 두 분이 오시고 또 이렇게 과학자협의회가 생겼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연세가 드신 그런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청년 두 분이 오셨거든요. 제가 청년이라고 느꼈는데 너무 제가 경솔하게 느낀 겁니까? 청년이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데요. 예, 지금 시카고에서 두 분 모두 활동을 하고 계신 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뭐 과학자협의회 전체 뭐 내용도 좀 알고 싶고 두 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우선 최근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시카고 한인 과학자협의회 어떤 단체인지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시카고 지역 한인과학자협회 그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 시카고 대학에서 지금 박사후 과정 연구를 하고 있는 우승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모임을 만들게 된 목적은요. 현재 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고 또 요즘은 그 과학이라는 분야가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카고 지역에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 훌륭한 대학들에서 뭐 학부생뿐만 아니라 그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그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그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대학에 있고 그 우리 김석조 박사님은 노스웨스턴에 있고 또 이제 오늘 참석을 못하신 그 성경로 회장님이 계신 UIC가 있는데 이렇게 메이저 세 대학이 있는데 그 세 대학마저도 그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 대학이 함께 모여서 일단 함께 모여서 이런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학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세 대학의 그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저처럼 박사후 과정 연구원들,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까지 다 모여서 서로 그 학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 과학자로서의 사는 데 있어서의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 말씀을 듣자 하니 제가 석학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선 뭐 우리 시카고에 있는 그 명문대에 계신 우리 한국분 과학자 여러분들은 다 모였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초대 회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 분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모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 모임할 때 참석하신 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고요. 많으시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회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훨씬 많습니다. 뭐 저희 그냥 추산으로도 한 100명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새 학교에서 모였을 경우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100명은 저희가 파악된 인원이고요. 그 이후에 그 밖에도 더 많은 인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거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과학자 모임은 그러니까 크게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이제 자연과학하고 인문과학이 있잖아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있는데 저희 모임은 주로 이제 자연과학.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 자연 인문과학 계열은 한국에서 흔히 말해서 이제 과학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했을 때 과학자, 사이언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대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생물학이나 아니면 생물학에 관련된 어떤 화학 뭐 이런 쪽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 지역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 재미과학기술자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서로 이렇게 뭐 미리 좀 얘기를 좀 해보셨는지 어떤지요? 재미과학자 기술 그 협회 지금 그 최규현 회장님이 계시는데 네. 시카고 지부에. 예. 그러니까 저희 모임 발족식 할 때도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협회에 어떤 협력 단체로 네. 가입을 해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시카고 지역 한인 과학자 모임도 그 협회 협력 단체로 들어가서 예. 같이 활동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재미과학기술자협회가 좀 더 광역적이라면은 이 시카고 과학자연합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모였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100여 분이나 되는 그런 많은 회원들 그리고 이제 활동하실 그런 분들 뭐 과학자들이 뭐 기본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는 네, 분들이 네. 기본일 테고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우리 임원 중에서는 우리 회장, 부회장 모두가 이제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이런 곳에서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예, 좀 구체적인 분야로 얘기하신다면 우리 그 우승용 회장께서는 어떤 분야십니까?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종양 면역학이라고 하거든요. 종양 면역학. 예. 영어로는 이제 튜머 임뮤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면 저쪽 메디컬 쪽인 것 같은데, 그 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캔서가 있다, 네. 암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캔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키모세라피를 하든 화학요법을 하든 이제 캔서셀을 직접 죽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한 1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캔서셀이 생기면 그 캔서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이 그 캔서셀을 없애는데 공헌을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몸 안에서도 캔서셀이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캔서셀을 인식을 해가지고 면역 반응들이 그 캔서셀을 없애고 예.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몸에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연구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그 튜머나 캔서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의학계에도 어떤 혁신적인 그런 어떤 네. 방법들로 우리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초 과정들을 지금 연구하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김석조 부회장께서는 네. 예, 어떤 분야십니까? 저는 그 흔히 말하면 폐질환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게 아스베스토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성면에서 유래된 물질입니다. 성면하면 유리 성면 그런 건가요? 예, 유리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 건축 자재에 성면 들어가는 그런 건데 그게 1980년대까지 사용을 하다가 80년대 초반에 그 사용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 폐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폐질환과 폐암의 가장 그 주요 원인이다.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노출이 된 사람들이 점점 폐질환과 폐암을 이제 호소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스베스토스에 의해서 어떤 폐질환이 유도가 되고 어떤 메커니즘이 유도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스베스토스에 의한 폐질환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그게 오랫동안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이제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그게 폐뿐만 아니고 폐에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내장 기관들이 다 흔히 말하면 암이 꼭 전이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외부 물질이 몸을 돌아다니면서 황폐화시키는 거군요. 특히나 폐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유도가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 한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많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그 아스베스토스가 우리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 썼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앞으로 그 관련된 폐질환이 점점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튼 그에 관련된 정확한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과학이라고
조금 보시면 환경의학과학.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에 관련한 예, 일들을 두 분이 지금 예. 연구를 하고 계시다. 그렇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 중에서는 참 이런 특이한 분야까지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아는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 뭐 한 분은 당뇨병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예. 계시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그 스템셀을 가지고 심장을 만들어요. 줄기세포를 가지고 예, 예. 줄기세포를 가지고 저도 한번 봤는데 그 시험관은 뭐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플레이트에서 컬처를 했는데 예. 제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팡팡팡 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를 컬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장으로 보내는 그런 일. 그다음에 그 심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뭐 그런 연구를 하는 분도 계시고 예. 재미있는 연구하는 분 중에 또 한 분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공장 뭐 굴뚝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열이 많이 새 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열을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 열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 열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열만 예, 매연은 내보내고 그러니까 예.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다시 회수해가지고 예.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그 에너지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관련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식물에도 질병들이 많거든요. 예. 그 식물의 그 질병, 그러니까 식물에 감염되는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에 그 식물이 어떤 기전으로 그것들을 방어해내는지 뭐 그런 거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과학자라고 그러면은 뭐 저처럼 과학 수학의 젬뱅이인 사람들은 저분들은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을 하고 계시구나. 머리 아플 때 많죠. 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 과학자라는 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광범위해요. 근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과학하면 뭐 생물, 물리화학,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크게 나눠서 배웠잖아요. 그랬죠. 그 모두가 다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원들은 대부분 그 생물,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를 하시는 분들이고 결국 생물은 의학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연결이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학 그렇죠. 쪽과 관련이 많으시군요. 예. 그 지금 뭐 한국에서도 지금 자연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시는 것 뭐 특별한 이유라든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을 들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도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그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 트렌드가 뭐 60년대, 70년대는 이제 화공 쪽으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고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80년대에는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아니면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90년대에는 뭐 건축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다고 해요. 예. 저도 그런 걸 느꼈고요. 뭐 저도 그 당시 한국에 있었지만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중심이 이제 거의 생명공학 쪽으로 많이 옮겨왔다고 해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제 느낌으로는 제가 2001년도에 유학을 나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한국의 그 생명공학 쪽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고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이 생명공학 쪽이 그 투자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돼야 되고 또 결과가 이게 금방금방 나오지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를 이렇게 딱 비교해 봤을 때 2001년도에는 당연히 이쪽 미국 쪽이 좀 많이 앞서 있죠. 많이 앞서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생명공학 쪽으로 정말 좋은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울 것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를 거치고 나서 최근에는 그 한국에 그러니까 여기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쪽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좋은 저널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지금 퍼블리시를 하고 있고 많이 그 수준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 어떤 그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는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우리 우승용 회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선진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고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좋은 석학들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공헌을 하라 이런 의미도 있을 테고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돌아가서 모국을 위해서 더 많은 또 발전을 또 기여하고 싶다는 그런 뭐 포부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계획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저희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고 뭐 저희가 뭐 한국에서 뭐 어떻게 보면 20대 뭐 10대를 다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고국을 잊을 수는 없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의 연구 결과로 뭐 크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어떤 연구 결과 때문에 큰 혜택을 보는 그런 연구.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희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연구를 해서 그런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거는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의 공통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가능하면 저희 고국인 한국에 그런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은 아마 뭐 대부분 저희 회원들이 다 가지고 있을 그래도 거라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라 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그 김석조 부회장께서는 지금 아무래도 성면 한국과 이렇게 비교를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한국도 가셔서 좀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요즘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에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니까요. 한국에 가서 제가 뭐 좀 한국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한국을 돌아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째 보면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그냥 막연히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저만의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을 위해 조금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뭐 언제든지 우리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아마 아유 내 아들 키워서 저렇게 좀 키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드실 텐데 두 분은 지금 그 유학 오신 게 2001년이라고 하셨고 우리 김석조 부회장께서 2010년에 그렇게 오래지는 않으신데 이런 분들이 사실 미국 사람들도 시카고 대학이나 노스웨스턴 대학 가려고 그러면 어려운 대학이거든요. 한국에서 공부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는 저분들은 한국에서 천재 소리 듣던 분이구나.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천재도 아닌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인과학자연합회 저희가 두 분이라는 회장, 부회장이라는 샘플만 보고 있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은 이 협회의 그 연합회의 앞으로의 활동이나 기능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혼자 연구해도 아주 큰 거지만은 이것들이 교류를 했을 때 얼마나 더 큰 시너지를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깁니다. 지금 연령대로 보면은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한 3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30대 중반. 그러니까 뭐 낮게는 한 20대도 물론 계시고 한 30, 29, 30, 뭐 20대 후반.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런 연령대. 아주 뭐 어떤 면에서 아주 젊고 아주 왕성한 그런 나이의 분들이 모이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뭐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은 세우셨는지요? 뭐 김 박사님 얘기. 이 계획은 전에 저희가 작년 12월 6일 날 발대식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사항인데 일단 올해는 저희가 시카고 한인과학자연합회를 첫 시작하는 데인데 그만큼 처음이니까 좀 중요하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기에는 저희가 일단 연합회의 친목회를 먼저 이렇게 하면서 야외나 그런 걸 할 예정인데 일단 가족분들 저희 각자 연합회에 계시는 뭐 솔로이신 분도 있지만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은 또 가족들이 대부분 집에 이렇게 계시고 보통 연구자들이 밤늦게가 연구를 하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족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기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좋은 시간 한번 가지고 연합회 회원과 과적 야유회. 그렇죠. 일단은 뭐 사실 인간적인 교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부분도 더 쉬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도 이제 각 가족들과 함께하는 뭐 과학교실. 뭐 그렇게 되면 참 좋은 게 이 아이들도 이제 친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인맥이 넓어지면서 외로움이 적어지는 겁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거를 중간에 두고 매개체를 두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애뉴얼 컨퍼런스, 그러니까 정기 학술회, 정기 학술회를 이제 실시할 예정이고. 각 대학별의 그 연사분들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뭐 특별히 좀 이슈가 될 만한 연구를 하시는 훌륭한 한국 과학자분들께 소개를 해서 키노트 강연도 좀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이 대부분 유학생입니까? 아니면 여기 1.5세 2세들이나 뭐 이렇게 현지 정착민들도 있습니까? 대부분 유학생들. 대부분 유학생이다. 이 연합회라고 한 그 의미가 각 분야가 다 연합이 돼 있다는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협회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연합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카고 대학이나 노스웨스턴이나 이제 UIC나 세 대학이 각자 자기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모임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좀 더 크게 모여서 각 대학별로는 있었던 것을 연합회다. 있었습니다. 왜 여기 근처에는 보면은 그 연구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학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이 협회와 뭐 이렇게 연결이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 뭐 페르미를 비롯해서 연구소들이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연구를 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이렇게 생물학 쪽은 아니거든요. 물리 쪽에 가깝고. 그다음에 뭐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그 향후에 그 저희 모임이 이제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면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 새 학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추구하는 건 그 시카고 지역 전체 혹은 뭐 시카고 지역을 약간 벗어나더라도 여기 일리노이 지역에 있는 로열라나 아니면 러시도 있고 이제 다른 학교들도 있는데 뭐 언제나 저희는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족을 비롯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학술에 관한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인 커뮤니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차세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커뮤니티를 위한 기여하려는 그런 행사들은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지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시카고에 계시는 교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저도 성당을 다니지만 가끔은 여쭤보세요. 무슨 일 하냐고. 하루 종일 무슨 일 하냐. 실험실에서. 근데 이제 그 신문 기사에 이제 가끔 보면 무슨 뭐 당뇨병에 대해서 무슨 기전이 발견이 됐다. 뭐 암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게 좋더라 저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교민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에 이 양반들은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마 그 재미 한인과학자협회에서도 가끔 그 세미나를 합니다. 열린 세미나 해가지고 그 저희 학교의 그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스웨스턴의 박사님들이 한두 분 가셔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 이 어떤 그 시카고 지역 교민분들한테 좀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열린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그 젊은 그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뭐 과학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에 뭐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나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교류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공헌하는 실제 연구하는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 직접 한인분들도 초대를 해서 거기에 이제 랩이 어떤지도 한번 견학도 하고 알겠습니다. 뭐 저는 굉장히 오늘 어려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대화가 될까 뭐 이런 고민을 사실 좀 하면서 이 인터뷰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주 젊고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계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어떤 더 나은 복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분들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막 발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두 분이신데요. 왕성하게 정말 네. 활동을 해주시고 네. 그런 하시는 일들이 저희 커뮤니티도 좀 알게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초대석에 시카고 한인과학자연합회 우승용 회장, 김석조 부회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시카고의 제임스 씨에겐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 칭찬이 힘이 됩니다. 사는 것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비전을 격려하는 분들께